임진왜란의 흐름을 바꾼 해전이 있습니다. 한산도 대첩입니다. 전쟁 초기 일본군은 놀라운 속도로 북상하고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상륙한 군대는 며칠 사이에 성을 넘어가고 불과 몇 주 만에 한양까지 도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전쟁이 이미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쟁에는 보이지 않는 전선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다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바다에서 전쟁의 흐름을 완전히 뒤집는 전투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 가지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이순신은 어떻게 일본 수군을 한산도 바다로 끌어냈고 어떻게 그 함대를 무너뜨렸을까요? 지금부터 그 순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한양이 함락된 뒤 조선 조정과 백성들의 시선은 대부분 육지에 향해 있었습니다. 일본군이 얼마나 빠르게 북상하고 있는지, 다음 방어선은 어디에서 형성될지, 왕이 어디까지 피난해야 하는지가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나라 전체가 육지에서 벌어지는 전쟁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하나의 전선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전선 뒤에는 언제나 또 다른 전선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임진왜란에서 그 전선은 바로 바다였습니다. 일본군이 조선에 상륙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병력이 강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병력을 실어 나른 수백 척의 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병사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식량, 화약, 무기, 그리고 계속해서 보충되는 새로운 병력까지. 전쟁을 유지하는 모든 것이 바다를 통해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일본군의 전쟁은 하나의 길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바다 위의 길이었습니다. 만약 그 길이 끊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육지에서 아무리 빠르게 진격하던 군대라도 결국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보급이 끊기고 병력이 고립되면 전쟁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전라좌수영에서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 먼저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남해의 수많은 섬과 해협을 오랫동안 지켜본 장수에게 바다는 단순한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또 하나의 전장이었고 또 하나의 지도였습니다. 그 지도 위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일본 수군은 어디로 움직일 것인가? 부산을 거점으로 삼은 일본군의 배들은 남해를 따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병력과 보급을 싣고 수백 척의 배가 바다 위의 길을 따라 왕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들은 반드시 지나야 하는 길이 있었습니다. 섬 사이의 좁은 물길, 조류가 방향을 바꾸는 해역, 바람이 모여드는 바다의 길목. 만약 그 길목에서 적을 붙잡을 수 있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육지에서 밀리고 있던 전쟁의 흐름도 바다에서 뒤집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선 수군은 단순히 적을 찾지 않았습니다. 적이 지나갈 곳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끝에서 조선 수군이 마주하게 되는 바다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산도였습니다. 한산도는 남해의 수많은 섬 가운데 하나에 불과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도 위에서 보면 이곳은 단순한 섬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남해를 통과하는 배들이 반드시 지나가게 되는 중요한 길목이었습니다. 부산에서 출발한 일본군 병선들이 서쪽으로 이동하거나 전라도 해안을 향하려면 이 바다를 지나야 했습니다. 넓어 보이는 바다였지만 실제로는 섬과 섬 사이의 물길이 방향을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지형이 조선 수군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넓은 바다에서는 수적으로 우세한 함대가 유리합니다. 그러나 섬이 많은 해역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함대가 자유롭게 펼쳐지기 어렵고 방향을 바꾸는 순간 전열이 쉽게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순신은 바로 이 점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그는 일본 수군을 넓은 바다에서 맞서 싸우기보다는 특정한 위치로 유도의 전열을 무너뜨리는 전투를 구상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일본 수군을 끌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였습니다. 일본 수군은 쉽게 바다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순신은 어떻게 그들을 끌어낼 수 있었을까요? 단순히 기다린다고 해서 적이 원하는 위치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적이 스스로 움직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조선 수군은 먼저 작은 충돌을 반복하며 일본 수군을 자극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전이 아니라 계산된 유인 전술이었습니다. 일부 함대를 이용해 적의 시야의 모습을 드러내고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후퇴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조선 수군이 밀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일본 수군이 추격을 시작하는 순간 전투의 장소는 이미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바다가 바로 한산도 앞바다였습니다. 일본 수군의 입장에서 보면 상황은 다르게 보였습니다. 조선 수군이 모습을 드러냈다가 물러나는 모습은 추격할 수 있는 기회처럼 보였습니다. 일본군의 해전 방식은 기본적으로 적선에 접근해 배를 붙이고 병력을 투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육지에서의 전투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거리를 좁히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조선 수군이 후퇴하는 모습은 일본 수군에게 유리한 상황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본 수군은 점점 더 깊이 남해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추격이 길어지면서 일본 함대의 전열은 점점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앞선 배들은 빠르게 거리를 좁히며 조선 수군을 따라 붙었고 뒤따르던 배들은 점점 간격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추격이었지만 함대의 움직임은 서서히 하나의 긴 줄처럼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미처 눈치채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조선 수군의 후퇴 속도가 일정했다는 점입니다. 완전히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방향을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움직임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조선 수군은 이미 전투가 벌어질 위치를 정해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산도 앞바다, 섬들이 둘러싸고 있는 넓은 해역, 함대를 펼칠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적의 움직임을 읽을 수 있는 공간. 그곳에서 조선 수군은 전열을 정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등장하는 전술이 바로 하객진이었습니다. 하객진. 이 전술의 이름은 학이 날개를 펼친 모습에서 유래합니다. 함대의 중심은 뒤에 두고 양쪽 날개를 넓게 펼쳐 적을 감싸는 형태입니다. 적이 중앙으로 깊이 들어올수록 양쪽 날개는 서서히 안쪽으로 좁혀지며 포위를 완성합니다. 이순신이 노린 것은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추격에 집중한 일본 수군은 이미 전열이 길게 늘어진 상태였습니다. 앞선 배들은 조선 수군을 따라잡기 위해 속도를 높였고 뒤따르던 배들은 점점 거리를 벌리며 뒤처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일본 수군이 주도권을 잡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장이 이미 조선 수군이 원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한산도 앞바다, 섬들이 둘러싸고 있는 넓은 해역 위에서 조선 수군의 움직임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후퇴하던 배들이 서서히 속도를 늦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함대의 양쪽 끝이 바깥쪽으로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멀리서 보면 그 모습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곡선처럼 보였습니다. 학이 날개를 펼치듯 함대의 전열이 바다 위에 천천히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일본 수군은 그 중앙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추격에 집중한 일본 병선들은 점점 더 깊이 그 곡선 안쪽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 순간까지도 일본 수군은 자신들이 포위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이순신의 명령이 내려집니다. 조선 수군의 양쪽 날개가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넓게 펼쳐져 있던 전열이 서서히 안쪽으로 좁혀지며 일본 함대를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도망칠 길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것은 조선 수군의 화포 공격이었습니다. 좌우의 판옥선에서 동시에 포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넓게 펼쳐진 전열에서 날아온 포탄들은 중앙으로 몰려있던 일본 병선들을 향해 집중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수군이 의존하던 전투 방식은 적선에 접근해 병력을 투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전투에서는 그 거리를 좁히기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높은 판옥선의 구조는 일본 병사들이 배 위로 올라타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고 조선 수군의 화포는 접근하기 전에 먼저 일본 병선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다 위에서 울려 퍼진 포성은 단순한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투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한산도 앞바다에서 일본 수군은 처음으로 자신들이 함정 속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객진이 완성되자 일본 수군의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포위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압박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일본 수군은 조선 수군의 중앙을 돌파하려 했습니다. 포위망을 뚫고 나가려면 결국 한 방향을 무너뜨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사용하는 전투 방식이었습니다. 일본 수군의 해전 방식은 적선에 배를 붙이고 병력을 투입하는 백병전에 가까웠습니다. 즉 반드시 거리를 좁혀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산도 앞바다에서는 그 거리를 좁히는 것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조선 수군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포위를 유지했고 판옥선 위에서 계속해서 화포를 발사했습니다. 좌우에서 날아온 포탄들은 일본 병선의 선체와 갑판을 연속으로 타격했습니다. 추격하느라 길게 늘어져 있던 일본 함대는 이 공격을 제대로 막아내기 어려웠습니다. 앞쪽의 배들은 포위 속에서 집중 공격을 받았고 뒤쪽의 배들은 아직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전열이 흐트러지고 있었습니다. 전열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배는 방향을 잃었고 어떤 배는 서로 충돌했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고 파손된 병선들이 바다 위에서 떠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넓은 바다에서 시작된 전투였지만 일본 수군에게는 점점 움직일 공간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포위망 안에서 함대는 서로 엉키기 시작했고 질서는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이순신은 함대를 서두르게 하지 않았습니다. 전열을 무너뜨리기 위해 무리하게 돌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조선 수군은 전열을 유지한 채 조금씩 포위를 좁혀갔습니다. 거리만 유지하면 화포는 계속해서 일본 병선을 타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일본 수군은 하나둘씩 전열을 잃고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병선은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포위망이 좁혀진 뒤였습니다. 한산도 앞바다는 점점 일본 병선의 잔해와 파편으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일본 수군은 비로소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 전투가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것은 조선 수군이 바다의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산도 대첩 이후 일본 수군은 더 이상 남해에서 이전처럼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 패배는 단순히 몇 척의 배를 잃은 해전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본군 전체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었습니다. 임진왜란 초기 일본군의 전략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빠르게 육지로 진격하고 바다를 통해 병력과 보급을 계속해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부산에서 시작된 병력과 물자는 남해를 따라 조선 전역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산도에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조선 수군이 바다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바다가 안전하지 않다면 병력 이동도 식량 보급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배 한 척이 침몰하면 단순히 병사 몇 명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배가 싣고 있던 식량과 화약, 그리고 다음 전투를 준비하던 물자까지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산도 이후 일본 수군은 남해 깊숙한 해역으로 들어오는 것을 점점 더 조심하게 됩니다. 이 변화는 육지 전선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보급이 늦어지고 이동이 어려워지면서 일본군의 진격 속도는 이전처럼 빠르게 유지될 수 없었습니다. 처음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일본군은 놀라운 속도로 북상했습니다. 그러나 한산도 이후 그 속도는 서서히 둔화되기 시작합니다. 전쟁의 흐름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단순히 조선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명나라 역시 이 전쟁의 흐름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일본군이 바다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다면 전쟁은 더 길어지고 더 복잡한 국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즉 한산도에서의 승리는 단순한 한 번의 해전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본군이 계획했던 빠른 전쟁을 멈추게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임진왜란이라는 전쟁의 흐름은 서서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한산도 앞바다에서 벌어진 이 전투는 단순한 한 번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이순신은 바다를 장악함으로써 일본군의 전쟁 계획 자체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임진왜란의 전쟁은 이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바다에서는 여러 번의 치열한 해전이 이어지게 됩니다. 역사탐험. 좋아요 한번, 구독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이어집니다.